저희 인권단체들은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라고 인권단체들이 모여서 코로나19 시기에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가를 조사하고 또 알리고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제출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도 너무나 황당하고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 소리가 나죠. 누군가 몽둥이로 배를 때립니다. 그러면 윽 하고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못 낼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입을 틀어 막거나 입을 테이프로 봉하거나입니다. 지금 집회시의 권리 자유 침해가, 코로나 시기에 집회시의 권리 자유 침해가 바로 입을 봉쇄하고 발을 묶고 손을 묶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20년 UN 최고의 대표 사무소는, 그리고 UN 평화자 집회와 결사의자를 특별보고관은 감염법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권 제한에서는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적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기본권을 그렇게 필요성과 적법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했습니까? 아닙니다. 선별적이고 자의적이고 차별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 등 민중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적용했고 기본권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감염법 예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절차, 시기, 방법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감염법 예방법의 공백을 빌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많은 고시로 행정명령으로 집회시의 자유와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독재니 문재인 정부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 코로나 시기에 도대체 민중들은 어떠해야 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집회시의 권리는 아프고 다치고 힘들 때 노동자 민중들이 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자신이 어떤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지 그 개인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세의 권리는 어떠합니까?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국가 권력과 기업 권력은 수많은 권력 수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이는 숫자, 인원, 그 힘입니다. 그래서 집회시의 권리는 헌법에도 87년 민중항쟁을 거치면서 헌법에 허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다른 나라 헌법보다 아주 훌륭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제로 운영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헌법적 권리를 코로나 감염이라는 핑계로 완전 금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집회시의 권리는 방역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방역정책을 세울 때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집회시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권단체들과 수많은 국제인권기는 인권과 방역은 대립하지 않는다, 방역 조치를 인권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에 블랙 매터스 운동이 있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죽고 나서 전 세계 10만, 20만 많은 민중들이 모여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만 75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보건학자들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집회시의 자유가 감염에 영향을 미치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이 한 집회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태극기 무대에서 의도적으로 방역을 거부한 그 보수 집단들이 경찰들에게, 보건사들에게 침을 뱉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시민사회단체들, 민중들이 하는 집회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감염병 위기와 관련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관련해서 1984년에 만든 시라쿠사 원칙이 있습니다. 시라쿠사 원칙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되고 기본권의 원칙이 그 목적, 집회 시의 목적이나 제한의 목적이 타당한 것을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했습니까? 민주노총이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하기도 전에 불법 프레임을 받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말도 안 되게 집회를 그만두라는 말도 안 되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과 검찰은 집회 시에 대해서 탄압했고 그리고 기소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인 총연맹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이미 영장 청구와 구속이 된 경험이 있는데 또 윤택근 동지에게 이런 일이 정해진다는 것은 정말 아직도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는 그리고 권력기관인 검찰은 여전히 재벌과 기업의 이윤을 채우는데 노동자의 입을 막고 발을 묶는데 에만 집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검찰에게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차기 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계엄과 코로나 독재 정치했던 것을 그대로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받아 안는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심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을 거고 규탄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검찰이 과연 지금 일상 회복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수많은 여러 행정법원에서 집회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이 70%가 넘었고 2차 접종 맞은 사람이 50%가 넘어서 집회금지는 사실상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서 과도하다.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집회를 하도록 한 수많은 행정법원의 결정을 봐도 오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는 집회 시위를 탄압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큼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시점에서도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차별적입니다. 문화행사는 1만 명이 넘고 수천 명이 문화행사를 하지만 집회 수입만 그게 안 됩니다. 저 지금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49인 이하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답니다. 근데 49인이에요. 이런 단서 규정 이렇게 작게 있는 거 집회 시위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독재의 잔재가 있습니다. 일상 회복하자고 하지만 민주적 기본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많은 민주노총 관계자들 중에는 마스크를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언론의 포화, 보수 언론의 포화 속에서 더 철저히 방역을 지키려 노력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다 마스크 썼고요. 다 손소독제 하고요. 그래야지 노동할 수 있고 그래야지 노조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집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집회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부당한 영장 청구를 한다라면 시민사회의 규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권단체들도 이것에 주목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